신경치료는 몇 가지 과정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신경치료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련의 과정들은 하루에 모두 진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염증이 심하거나 지켜봐야 하는 경우에는 환자분의 증상을 보면서 3-4번의 내원을 하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경치료의 어려움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내원 횟수가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신경치료는 치아를 불편함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치료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신경치료는 치아의 수명을 오히려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과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치과 치료 중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신경치료가 가장 치과 치료 중에서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치과 의사인 저도 신경치료가 가장 무서워요. 치과 의사마다 다르겠지만 오히려 의사들은 임플란트보다 신경치료가 더 어렵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신경치료는 그만큼 복잡한 치료일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는 몇 가지 과정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신경치료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두려움에 떨면서 누워 있으셔서 내 치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셨죠? 과정을 알면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신경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제일 흔한 경우는 충치에 의해 신경치료를 하는 것인데요. 충치가 크지 않을 때는 상관없지만 충치가 너무 커서 신경이 있는 치수가 노출이 되거나 자극이 되는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해야 합니다. 치아에 금이 간 경우, 즉 치아 균열 증후군이 생긴 경우에도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이 발생하는 이 치아 균열 증후군은 식사 시에 해당 치아에서 찌릿한 느낌이 드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치아에 금이 가는 경우는 이 금이 치수에 영향이 갈 정도로 깊게 간 경우에 신경치료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극도로 시린 경우에도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가 시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치아가 상당 부분 깨지거나 치경부 마모증으로 너무 깊게 치아가 파인 경우 또는 잇몸 질환으로 인해 치아의 뿌리 부분이 너무 많이 노출된 경우에도 치아는 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에 큰 충격이 가해져서 치아 안쪽 치수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도 신경치료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의 첫 과정은 치수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치수를 개방하는 과정은 보통 치아의 구멍을 뚫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치아는 앞니와 어금니의 모양이 다르고 뿌리의 모양과 개수 역시 다릅니다. 이 뿌리에 있는 신경관의 입구 위치에 따라 이 치수를 개방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수를 개방하는 이유는 치수의 염증을 제거하고 치아의 뿌리 신경의 입구 및 신경을 찾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는 신경의 위치를 찾고 그 입구를 찾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신경의 위치는 위, 아래, 어금니, 앞니에 따라 다 다르지만 어느 정도 일관된 패턴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형된 형태 역시 정말 많기 때문에 신경의 위치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치아의 안쪽에 신경 입구라니 말만 들어도 너무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신경의 위치를 찾으면 가느다란 도구를 이용해서 신경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이 신경의 길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뿌리 끝까지 신경을 제거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신경치료 후 불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경의 길이보다 짧게 제거가 된다면 신경치료 후에도 불편함이 남을 수 있고 신경의 길이보다 너무 길게 제거를 한다면 뿌리 부분 바깥쪽에 자극을 줘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즉 세밀하고 섬세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신경의 소독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기계적인 소독, 다른 하나는 화학적인 소독입니다. 기계적인 소독은 신경관을 넓히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경관을 충분히 넓혀야 화학적인 소독도 잘 이루어지는데요. 화학적인 소독은 NaOCl이라는 소독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약제는 매우 독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이렇게 기계적 그리고 화학적인 소독이 어느 정도 되면 환자분의 불편감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를 확인한 후에 보통 안전하게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신경치료의 마무리는 신경관과 치수 부분을 단단하고 무해한 재료로 채우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신경관은 거터퍼처라는 물질로 채워 넣고 치수의 넓은 부분은 GI나 레진 같은 단단한 재료로 채우게 됩니다. 보통 신경치료의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어야 신경치료 후 몇 년 후에도 염증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은 하루에 모두 진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염증이 심하거나 지켜봐야 하는 경우에는 환자분의 증상을 보면서 3-4번의 내원을 하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경치료의 어려움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내원 횟수가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신경치료는 치아를 불편함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치료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신경치료는 치아의 수명을 오히려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신경치료의 과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